왔어요. 호원. 네. 호원 장담을 하던데. 네. 사자성어 나오니까 또 좋죠. 예. 호원 장담하건데. 네. 오늘 정말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와 논리의 맞자 토론토 있습니다. 맞아도 돼?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 초등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요. 뭐 자꾸 저희 MC들 입장에서는 네. 과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럼요. 초등학생들이 네. 휴대폰을 갖고 다닌다. 야, 저희 때는 뭐 네. 생각도 못했습니다. 공중전화를 쓰는 것도 맞아요. 익숙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던 게 벌써 엊그제 네. 같은데 요즘 초등학교 친구들은 정말 누구나 거의 네. 휴대전화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휴대전화 학교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죠. 네. 가지고 가게 되더라도 일단 수업 전에 이제 등교해서 선생님께 맡기고 네. 하교할 때 찾아가는 네. 방식으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조차도 네.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휴대폰이라는 게 말이죠. 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뭐요? 생활 필수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 휴대폰을 주고. 그러네요. 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럼 이제는 우리 삶과 너무나도 밀접해진 네네. 필수품이 된 휴대폰을 우리 친구들에게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네네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는 있을 수 있을지 네. 몰라도 네.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네. 좀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휴대전화가 요즘 전화 받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스마트폰이라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인터넷도 되고요. 뭐 동영상, 영화 볼 수 있고 드라마 볼 수 있고. 음악도 듣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학교생활이 방해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휴대폰을 올바르게 쓰는 문화를 잘 만드는 게 문화를 학교 문화가 밖에서 돼야 만들어야죠. 아니죠. 선생님이 가르쳐줘야죠. 올바른 휴대폰 문화를. 아유 시끄러워요. 아이 이 사람들 정말 꼭 그렇게 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찬성하시고 네. 우리 박세기 대리님은 반대하시는 입장이고요. 네네네. 오늘 배심원단으로 나온 우리 안양 홍원초등학교 친구들 그리고 이 홍원초등학교 친구들 5, 6학년을 대상으로 네.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약 85%가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서는 찬성하는 친구들, 반대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토론이 오고 갈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펼칠 톡한 친구들 소개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지정 귀국학생 특별학급 시범 운영학교 후원초등학교.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특기 적성 교육과 외국어 교육에 힘쓰고 있는 후원초등학교에 톡한 녀석 6인이 등장했다. 학교를 공부를 하는 것이지 휴대폰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에만 집중하자 윤수빈.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우리의 자유인데 다름만 있는 친구들과 문자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옆반 친구와는 문자로 시간 절약 이기진.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과학적 사실이 있는데 휴대폰에 전자파 무시할 수 없다 유지웅. 나중에 전화를 위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손님께 맡겨놓으시면 당연히 화장을 못해야 합니다. 위급 상황에는 휴대폰으로 바로바로 정실당. 나 안에 다른 사람들이 좋은 수업을 들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수업 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혜우. 컴퓨터실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휴대폰으로 인터넷 기능을 사용하여 공부에 대해 유익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색 기능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지훈. 뛰어난 논리력과 재치있는 사고력을 갖춘 후원초등학교 톡한 6인이 펼치는 찬반 토론. 과연 이들은 초등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파이팅!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도 뭐 아주 기대가 되는 것이요. 네. 양쪽의 친구들이 아주 그냥 눈빛이 초롱초롱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5, 6학년 어린이 22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찬성한다는 의견이 168명, 75.6%, 반대한다는 의견이 54명, 24.4%에 불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써도 상관이 없다. 네. 쓰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계신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톡한 친구들은 과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학생을 위해서도 휴대폰은 꼭 필요합니다.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나 심하게 다쳤을 때나 아플 때 부모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상황일 때 휴대폰으로 부모님께나 집에 전화해서 준비물을 못 가져왔다고 말하고 심하게 아프면 부모님께 심하게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꼭 부모님께 확인받아야 할 게 있는데 확인 못 받으면 휴대폰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로 확인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내에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친구들과 함께 문자를 주고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화가 끝나지 않으면 선생님 몰래 수업 시간까지도 계속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은 물론이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까지도 수업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극소수의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많은 아이들은 다음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제 짝이 다른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옆에 있는 저까지 신경이 쓰여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맞아. 심지어 어떤 친구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휴대폰으로 TV를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웬일이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될 거야. 아, 진짜요? 학교는- 수업 시간에? 학교는 공부하러 오는 곳인데 휴대폰으로 인해 딴짓만 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우려들 때문에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휴대폰은 전화를 받고 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닌 전화 기능이 있는 움직이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노트북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며 거기다가 필기를 하고 있는데요.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전화기 사실 그렇죠. 점점 수첩을 쓰지 않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메모 기능이 다 되고 전화기에 모든 것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도 스케줄을 맞습니다. 자주 체크를 하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친구들이 잘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이 조금 아프더라도 필기를 하는 것이 선생님 이야기를 더 똑바로 들을 수 있고 자세한 것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 메모를 하거나 메모 기능을 이용하는 기능에는 잘 귀담아 듣지 않고 휴대폰에 넣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면 공책을 써야 하는데 공책이 익숙치가 않다면 그것은 공부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증거 하나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공격. 알겠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이 사진은 휴대전화가 힘드냐 왜 자꾸 뺏겨야 해? 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한 고등학생 오빠의 사진입니다. 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수업시간, 자율학습 시간, 취침 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는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을 바탕으로 두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에서조차 압수돼서는 옳지 않다고 한 일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조차. 얘기를 한 거예요. 김 대장님, 혹시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 진동이 왔다고 느낀 적 없습니까? 있어요. 되게 많죠. 네네. 혹시나 행사 문의 같은 거 왔을까봐. 그렇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전화가 온 것 같다는 생각에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만해져서 공부도 안 되고 집중력도 흐려집니다. 그 유지우 학생의 경우인 것 같은데요. 유지호 학생의 경우입니까? 지용군? 본인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없으세요? 근데 지금 이, 약간 떨리시는데 목소리가? 근데 이 얘기를 하신 데는 본인이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거나 사례를 보았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세요? 제 친구가 계속 핸드폰을 계속 보길래 한번 봤더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계속 핸드폰을 거의 1분 간격으로 꺼냈다 넣었다 이런 걸 보고 다시 확인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진동이 왔다고 느낀 것 같다고 계속 그렇게 말하길래 이 사례를 썼습니다. 학교에 오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아예 우리들의 핸드폰을 걸어버리시는데요. 그 때문에 아예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오는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만약에 휴대폰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난다면 이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혜웅양. 저기 에티켓이 안 되셨는데 이 녹화 때는 전화기가 꺼주셔야 돼요. 바로 허를 찌르는 정의 증거 공격입니다. 뭐야 이거 지금? 뭐예요? 저의 증거 공격입니다. 이게 증거라고요? 잠깐만요. 지금 지금 실제로 벌어진 상황 아니에요? 녹화 때 전화기가 꺼놓거나 갖고 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전화기가 올려서 지금 엔진가 난 상황인데 이게 증거 공격이라고요? 증거 공격입니다. 우리 혜영님 설명해 주시죠. 방금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잘 진행되던 토론의 흐름이 끊겼는데요. 교내에서 휴대전화 벨소리나 진동이 울릴 시에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실제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나이, 의지와 상관없이 전화가 올 수 있고 그러면